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비밀을 발견했다. 20살 적에 낳은 딸, 지은이가 진짜 손주를 재우는 동안 나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변기 안의 오물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 오물이 내 피를 흘린 가족의 더러운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피로 물든 가족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이 나를 짓밟은 만큼 나도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리라. 하지만 그 맹세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내 딸 지은이는 이미 그들의 독이 스며든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독은 나의 유일한 피부치, 내 전부를 삼켜버렸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그렇게 차갑게 시작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출근길 사람들을 삼키듯 내 마음속에도 끝없는 회오리가 몰아쳤다. 나는 박미경, 올해 45, 평범한 주부로 보이지만 내 삶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잔인했다. 20살에 임신한 나,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독이었다. 지은이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를 낳던 날, 병원 침대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던 나는 그 작은 생명이 내 팔에 안기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다. 엄마. 사랑해. 그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을 때 나는 세상이 내게 빚진 모든 것을 갚아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어둠에 물들어갔다. 모든 게 시작된 건 5해 전 남편의 죽음이었다. 교통사고. 운전대 뒤에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보험금이 들어온 후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지은이와 둘이 살았다. 지은이는 13살, 그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었다. 엄마,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그녀의 미소는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다른 그림자로 채워졌다. 시어머니, 김옥자 할머니. 남편의 어머니로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는 아들만 아들이라는 집착으로 유명했다. 남편이 죽자마자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우리 집에 눌러앉았다. 미경아, 이제 내가 혼자서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가족의 온기를 갈구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옥자 할머니는 지은이를 손녀라 부르며 아꼈다. 하지만 그 애정은 표면적이었다. 지은아, 할미가 사온 과일 먹어라. 내가 우리 집안의 보배니까 그녀는 지은이에게 옷과 장난감을 사주며 나에게는 집안 청소는 내가 해, 내가 손녀 돌보는데 집중할 테니까 라고 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할머니가 지은이의 공부 도와주고 내가 밥 차리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변화는 미묘하게 왔다. 옥자 할머니가 시동생, 즉 남편의 동생인 민준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을 때였다. 민준아, 내가 결혼해서 손주 낳으면? 그게 진짜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진짜? 지은이는 뭐란 말인가? 나는 고아지만 지은이는 내 피와 살이다. 그 피는 남편의 것이기도 하다. 그 후로 옥자 할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지은이에게 너는 내 엄마처럼 좀 야생적이야. 할미가 바로잡아줄게 라고 하며 그녀를 엄격하게 다그쳤다. 지은이는 점점 할머니 말에 따랐다. 엄마, 할머니가 맞아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건 더 이상 내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옥자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2해 전 민준 오빠가 결혼했다. 그의 아내 수연은 상류층 출신으로 곧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옥자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야 진짜 손주가 왔어. 미경아, 너도 축하해. 우리 집안 대가 끊기지 않았어. 그날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쌍둥이 아들들을 안고 웃었다. 지은이는 구석에 앉아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왜 우리 모녀는 진짜가 아닌가? 그 모임 후 옥자 할머니는 우리 집에 더 자주 왔다. 아니, 이제는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쌍둥이 손주 사진을 벽에 붙이고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미래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이는 그 사진 앞에서 할머니, 저도 손주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너는 내 엄마처럼 조금 다르지? 하지만 할미가 사랑해 지은이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참았다. 직장에서 해고된 후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나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 오빠네 집에서 열린 가족 파티. 쌍둥이 생일, 옥자 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러 오늘 내 사촌들 돌봐. 내가 언니니까 이라고 했다. 지은이는 4살 된 쌍둥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엄마, 재미있어. 진짜 동생들 같아.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옥자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미경아, 화장실 좀 청소해. 손님들 많이 왔어. 내가 잘하잖아. 나는 멈칫했다. 집안 청소는 항상 내 몫이었지만 오늘은 지은이가 진짜 손주를 돌보는 동안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피곤할 텐데. 지은이는 괜찮아. 저 애는 강하니까? 너처럼 그녀의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다. 변기 안에 오물은 끈적거렸고 그 냄새는 역겨웠다. 하지만 더 역겨운 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증오였다. 왜 나는 이렇게? 왜 지은이는 진짜가 아닌가?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 오빠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파티 중 그의 지갑에서 떨어진 영수증. DNA 검사소. 나는 그 영수증을 훔쳐 나중에 검색했다. 남편의 사망 원인, 사고가 아니라 자살. 그리고 민준 오빠가 그걸 숨겼다. 보험금을 독차지하려고. 내 손이 떨렸다. 이 가족의 뿌리는 썩어 있었다. 옥자 할머니의 편애, 민준의 배신, 지은이의 무지. 나는 맹세했다. 이 모든 걸 파헤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하지만 어떻게? 지은이를 잃지 않고.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나는 옥자 할머니의 방을 뒤졌다. 그녀의 일기장.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경은 고아 출신이라 믿을 수 없어. 우리 집안 피를 더럽힐까 봐 민준의 아이들이 진짜 대를 잇는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는 민준이 꾸민 거. 보험금을 위해 내 세상이 무너졌다. 배신의 깊이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준의 DNA 검사 결과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아직 순수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나의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나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돈이 없어요. 탐정은 웃었다. 진실의 대가는 항상 비싸요. 나는 남편의 보험금 일부를 털었다. 그 돈은 이제 복수의 씨앗이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따랐다. 엄마, 오늘 쌍둥이 동생들 데리고 놀아줄게요. 그녀의 미소가 아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미있게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칼이 벼려지고 있었다. 탐정의 이름은 이준호.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일했다. 박 씨, 당신 가족은 독사 둥지예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민준 씨의 비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 결과부터. 그 영수증으로 추적할게요. 그는 컴퓨터를 두드렸다. 며칠 후 보고서가 도착했다. 충격적이었다. 남편의 사고는 민준이 브레이크를 조작한 살인. 보험금을 노린 동생의 배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옥자 할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 민준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줄 거야. 이 그녀의 일기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울었다. 밤새도록. 지은이가 깨어나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꿈을 꿨어. 하지만 그 꿈은 악몽이었다. 가족의 가면 뒤에 숨겨진 썩은 살.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서두를 수 없었다. 지은이를 보호하면서 천천히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첫 타깃은 옥자 할머니. 그녀의 편애를 이용해 민준을 흔들자. 나는 지은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의 무지를 무기로 삼았다. 지은아, 할머니 생일에 선물 사러 갈까?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엄마, 우리는 백화점으로 갔다. 나는 할머니에게 줄 목걸이를 샀지만 안에 GPS 추적기를 숨겼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길 잃지 않게 나는 속였다. 목걸이를 주던 날 옥자 할머니는 감동한 척했다. 미경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줄 줄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했다. 차가운 계산. 그날 밤 GPS 신호가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민준네 집. 그녀는 밤늦게 그곳을 드나들었다. 무슨 비밀? 준호의 조사로 알게 되었다. 옥자 할머니는 민준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보험금 일부를. 민준이가 사업 실패했어. 할미가 도와줘야지. 그녀의 통장 내역이 증명했다. 나는 그 증거를 복사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은이의 학교 생활이 변했다. 그녀는 쌍둥이 사촌들을 돌보느라 피곤해 보였다. 엄마, 동생들 귀여워. 하지만 할머니가 나한테만 이렇게 시키는 게 이상해. 지은이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지은아, 내가 특별하니까 그래? 할머니가 너를 믿는 거야. 나는 달랬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옥자 할머니는 다음 날 또 왔다. 지은아, 오늘도 쌍둥이 좀 봐줘. 내가 잘하니까. 지은이는 순순히 따랐다. 나는 주방에서 칼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아직 때가 아니다. 민준 오빠와의 첫 대면은 우연처럼 꾸몄다. 가족 모임에서. 형수님, 요즘 어때요?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웃었다. 잘 지내요. 오빠 사업은? 그는 당황했다. 그냥. 바빠요. 나는 슬쩍 말했다. 보험금으로 사업 키우신다면서요? 남편 오빠가 남긴 거 잘 쓰시네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모임 후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형수님,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날부터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복수는 더 깊어졌다. 준호가 민준의 사업 내역을 파헤쳤다. 세금 탈루, 불법 대출. 그는 보험금을 세탁하며 부동산을 샀다. 나는 그 서류를 모았다. 법정에서 쓰일 무기. 지은이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엄마, 나오 할머니가 쌍둥이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진짜가 아니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너는 엄마의 진짜야? 그게 다야.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옥자 할머니의 독이 지은이까지 삼켰다. 나는 결정했다. 지은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나자. 하지만 그 전에 한 방을 먹여야 했다.
옥자 할머니의 생일 파티.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아내. 약은 아니었다. 그냥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편지. 하지만 아직 주지 않았다. 파티 당일 쌍둥이들이 울었다. 지은이가 달래주었다. 쉿, 언니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옥자 할머니는 웃었다. 우리 진짜 손주들, 예쁘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케이크를 자른 척하며 편지를 그녀의 가방에 넣었다. 편지 내용, 당신의 비밀, 다 알아요. 민준의 살인, 돈 빼돌리기. 후회하세요. 그날 밤, GPS가 그녀의 위치를 민준네로 향하게 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모양이었다. 전화가 왔다. 미경아. 그 편지, 나는 침묵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진실은 항상 드러나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순수했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그녀의 미소가 내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을 끝내리라. 준호가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다. 옥자 할머니의 과거. 그녀는 남편의 첩을 쫓아내고 집안을 장악했다. 이 집안은 나의 것,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 나는 그걸 이용할 터였다. 지은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올해는 우리 둘이만, 하지만 옥자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은이 생일. 쌍둥이들도 초대해야지.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아니요, 올해는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감히. 그 대치가 시작이었다. 가족의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칼을 쥐었다. 이제 베일이 벗겨질 차례였다. 가족의 균열은 작은 틈에서 시작해 곧 지진처럼 퍼졌다. 옥자 할머니의 생일 파티 후 그녀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민준 오빠는 달랐다. 그는 갑자기 친절해졌다. 형수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도와줄게요.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과거는 잊기 힘들어요. 지은이는 변화에 민감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안 오세요? 쌍둥이 동생들도 보고 싶대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우리 둘이 재미있게 지내자.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한강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은이는 웃었다. 엄마, 나 할머니 말 무시한 거 후회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중요해.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형수님,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그 편지.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남편 오빠를 죽인 게 당신 맞죠? 보험금을 위해?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사고였어. DNA 검사는 그냥 확인차.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거짓을 말했다. 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브레이크 조작 기록. 그는 무너졌다. 할미가 시켰어. 집안을 지키라고. 옥자 할머니의 지시. 그 광경이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들의 약점이 내 손에 있었다. 돈을 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나는 협박했다. 그는 5천만 원을 약속했다. 알았어.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마. 나는 동의했다. 돈은 복수의 연료였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파괴였다. 준호와의 미팅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사업을 무너뜨려요. 세금 탈루 폭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당신도 휘말릴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이미 휘말렸어요. 지은이를 위해. 지은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옥자 할머니가 교사에게 전화해 지은이는 집안이 복잡해. 특별 관리해 라고 했다. 지은이는 왕따를 당했다. 엄마, 친구들이 나 피켜. 할머니 때문인가 봐의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영혼을 찔렀다. 나는 분노했다. 옥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왜 지은이를 괴롭히세요? 그녀는 코웃음 쳤다. 내 딸이 문제야? 야생적이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에 내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당신의 비밀 다 알아요. 민준의 죄, 당신의 공목.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그날 그녀는 지은이를 데려가려 했다. 손녀를 데리고 갈게. 내가 키우면 안 돼. 나는 문을 막았다. 지은이는 내 딸입니다. 싸움 끝에 경찰이 왔다. 가족 분쟁으로. 민준이 중재했다. 모두 진정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에 물들었다. 그 사건 후 지은이는 나에게 더 의지했다. 엄마, 나 무서워. 가족이 깨질 것 같아. 나는 안아주었다. 우리가 가족이야. 영원히.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가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돈이 들어왔다. 나는 그걸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남편의 사망 재조사,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형수님, 제발. 사업이 망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대가예요. 옥자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 그녀는 병원에서 나를 불렀다. 미경아. 용서해. 지은이를 돌봐줘. 가짜 눈물. 나는 웃었다. 할머니, 진짜 손주를 돌보세요. 쌍둥이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의 생일 파티. 우리는 둘이만. 케이크를 불 때 그녀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 할머니 없이도 행복해. 그 순간 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같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다. 모든 증거. 이제 법정으로. 나는 서류를 쥐었다. 이걸로 끝내요. 하지만 지은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망설였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하라.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민준이 소리쳤다. 당신 탓이야, 형수님. 옥자 할머니가 울었다. 우리 집안이 무너져.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집에 가자. 진실은 나중에. 그날 밤 나는 지은이에게 일부를 말했다. 할머니와 삼촌이 나쁜 짓 했어. 그녀는 울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나는 대답했다. 배신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해. 복수의 고조. 경찰이 민준을 체포했다. 세금 탈루와 살인 미수. 옥자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미경아. 내가 이겼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의가 이겼어요.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다. 지은이는 변했다. 엄마, 나도 강해질게. 그녀의 눈빛에 내 빛이 돌아왔다. 민준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재벌가 동생, 오빠 살인 미수와 세금 탈루 혐의. 그의 사업은 파산했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도망쳤다. 쌍둥이들, 그 진짜 손주들은 이제 고아나 다름없었다. 옥자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TV를 보며 울부짖었다. 내 손주들. 어떻게? 나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미경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앉아서 말했다. 할머니, 당신이 시작했어요. 남편을 죽이고 지은이를 무시하고 그녀는 부정했다. 지은이는 내 피가 섞여.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이는 내 딸. 당신의 오만이 모든 걸 망쳤어요. 그녀는 헐떡였다. 용서해. 돈 줄게. 집 줄게.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당신의 진짜가 무너진 지금 후회하세요.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의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승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공허함도. 지은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 엄마, 친구들이 소문내. 우리 가족이 나는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이게 내 힘을 키우는 거야. 우리는 상담소를 다녔다. 심리치료사 김선영 선생님은 말했다. 트라우마는 치유돼요. 하지만 시간 걸려. 지은이는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다. 엄마, 나 피아노 다시 칠게. 준호와의 마지막 미팅. 박씨, 이제 끝났어요. 민준 재판에서 유죄. 그는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강한 여자예요. 나는 고마워했다. 그는 내 복수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옥자 할머니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지은이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항소했다. 가족 분쟁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지은이를 무시했어요. 진짜가 아니라고.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몫이 나왔다. 작은 돈, 하지만 상징적이었다. 민준의 재판. 그는 울며 말했다. 형수님, 미안해요. 할미 탓이야.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당신의 선택이에요. 배신의 대가 후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이 복수. 후회할 거야. 나는 대답했다. 이미 후회 중이시네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렸다. 엄마, 뉴스 봤어. 삼촌이 감옥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쁜 짓 한 대가야. 그녀는 울었다. 나도. 화장실 청소처럼 느껴졌어. 항상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너는 진짜야? 내 전부.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이사, 바다를 보며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 여기서 새 가족 만들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 증오는 남아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없었다. 옥자 할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가지 않았다. 지은이는 갔다. 할머니, 안녕. 그녀의 작별 인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장례 후 지은이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엄마, 나 대학 갈게. 법학과. 그 선택이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정의를 위해. 배신당한 사람들 도와줄게.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복수가 그녀의 미래를 열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연이 연락 왔다. 미경 씨, 쌍둥이들. 돌봐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당신들 문제예요. 그녀는 울었다. 민준 탓이야. 아이들은 무죄. 나는 망설였다. 결국 쌍둥이들을 데려왔다. 지은이가 돌봤다. 동생들. 귀여워. 아이러니였다. 진짜 손주들이 내 집에 왔다. 지은이는 그들을 재우며 언니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다.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 그러나 민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형수님, 당신의 복수가 내 삶을 앗아갔어.
하지만 지은이를 봐. 그녀도 망가질 거야.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후유증. 지은이의 첫 데이트. 그녀는 20살. 엄마, 좋아하는 애 있어. 나는 걱정했다. 조심해. 배신은 어디서든 와. 그녀는 웃었다. 알아. 엄마가 가르쳐줬으니까.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 지은이의 미소가 내 유일한 구원. 제주도의 바람은 항상 자유로웠다. 푸른 바다가 우리 모녀를 감싸 안아주었다. 쌍둥이들, 민준과 수연의 아들들 이제는 우리 집의 일부가 되었다. 지은이는 그들을 동생이라 부르며 돌봤다. 엄마, 쌍둥이들 웃을 때 할머니 생각나.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한 경계. 대학 입시가 다가왔다. 지은이는 법학과에 합격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엄마, 나 혼자 갈게. 너도 제주에서 쉬어. 나는 반대했다. 아니, 같이 가자. 아직 위험해. 민준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복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를까봐.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내가 가르친 대로 강하게. 그녀의 눈빛에 내 젊은 시절이 스쳤다. 20살의 나, 임신한 채 세상을 버티던. 나는 포기했다. 알았어. 하지만 매일 전화해. 서울로 떠나는 날, 쌍둥이들이 울었다. 언니 가지 마. 지은이는 안아주었다. 곧 올게. 공부 열심히 할게. 나는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빈 둥지. 복수의 후유증이 다시 고통을 주었다. 제주에서 혼자 지내던 나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장실 청소. 그 냄새가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무릎 꿇고 문지르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외로웠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이준호 씨, 아직 살아. 그는 웃었다. 박 씨, 당신 덕에 은퇴했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나는 축하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그는 말했다. 당신의 힘입니다. 지은이의 소식이 왔다. 엄마, 학교 재미있어. 친구도 사귀었어.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법대 선배가. 나한테 관심 있어? 하지만 이상해. 나는 경고했다. 조심해. 사람 마음은 변해. 그 선배, 이름은 태민. 부유한 집안 출신. 그는 지은이를 클럽으로 데려갔다. 술, 파티. 지은이는 취해 전화했다. 엄마. 무서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갔다. 그녀를 데리러. 태민의 아파트 앞. 그는 웃었다. 지은이 친구예요. 왜 그래요? 나는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며 지은이는 울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약해? 나는 말했다. 약한 게 아니야. 배우는 거지? 그 사건 후 지은이는 태민을 끊었다. 하지만 그는 집요했다. 스토킹. 편지, 전화. 너의 가족 비밀, 알아. 민준 삼촌처럼 되기 싫으면 그는 민준의 감옥 소식을 이용해 협박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민준의 잔당. 나는 준호를 불렀다. 다시 조사해요. 그는 한숨 쉬었다. 박 씨, 복수의 끝이 없어요. 하지만 도왔다. 태민의 배경, 그의 아버지가 민준의 사업 파트너. 복수의 연장선. 우리는 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혐의. 그는 체포되었다.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진실을 말했다. 가족의 업보야.
하지만 내가 이겨낼 거야. 쌍둥이들을 서울로 데려왔다. 지은이는 그들을 돌보며 안정을 찾았다. 동생들 덕에 버텨 법대 수업에서 그녀는 논문을 썼다. 가족 배신과 법적 정의. 교수님이 칭찬했다. 훌륭해. 내 경험에서 나온 거지? 민준의 재심 청구.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형수님, 증언 바꿔. 아니면 지은이를 해칠게. 그의 옥중 네트워크.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증언을 유지했다. 정의예요. 재심에서 민주는 패배했다. 종신형 확정. 그는 소리쳤다. 박미경. 내 복수가 우리 모두를 죽였어.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지은이는 증인석에서 말했다. 삼촌, 당신 탓이에요. 우리 가족을 망친.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지은이가 자랐다. 복수의 불씨가 그녀의 불꽃이 되었다. 제주로 돌아오며 우리는 바다를 걸었다. 엄마, 나 변호사 될게. 배신당한 사람들 위해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복수의 그림자가 영원히 따라올까? 태민의 아버지가 연락 왔다. 미안해. 아들이 미쳤어. 보상할게. 나는 거절했다. 돈이 아니에요. 교훈이죠. 지은이의 첫 연애. 이번엔 진짜. 엄마,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는 평범한 학생. 나는 지켜봤다. 행복해라.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화장실 청소, 진짜 손주, 배신의 피에 깨어나며 나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이제 평화.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지은이는 25, 이제 변호사 보조원.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 도심,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엄마, 오늘 클라이언트 봤어. 가족 배신 당한 여자야? 나처럼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 넘쳤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도와줘. 내가 전문이니까. 쌍둥이들은 10살 지은이가 키운 그들은 이제 내 손주처럼 따랐다. 할머니, 피아노 가르쳐줘. 나는 웃었다. 옛날 지은이를 떠올리며. 제주 집은 이제 우리 셋의 안식처. 서울과 오가며 삶은 안정되었다. 민준의 소식은 끊겼다. 감옥에서 그는 폐암으로 죽었다. 뉴스를 본 지은이는 말했다. 삼촌. 불쌍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끝, 이제 용서의 시간. 준호와 재회했다. 그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박씨, 당신 덕에 내가 여자를 만났어요. 신부는 탐정보조원. 우리는 웃었다. 인연이야. 지은이의 결혼. 그녀의 남편, 현우는 선한 사람. 미경씨, 지은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결혼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선택이야. 청중이 박수 쳤다. 옥자 할머니의 영정이 떠올랐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손주가 태어났다. 지은이의 딸, 미소. 엄마, 봐, 진짜 우리 피. 지은이의 말에 나는 울었다. 그래. 진짜야. 하지만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수연이 왔다. 미경씨, 쌍둥이들. 이제 내 거로 데려가. 그녀는 회복했다. 나는 쌍둥이들을 물었다. 동생들, 엄마랑 갈래? 그들은 지은이를 봤다. 언니랑 할머니랑 이수연은 울었다. 고마워. 당신 덕에. 마지막 복수. 아니, 화해. 나는 옥자 할머니의 묘를 찾았다. 할머니,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다. 제주 바다처럼. 지은이의 책이 나왔다. 배신의 그늘에서.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엄마의 강한 덕이야. 화장실 청소처럼 낮은 데서 시작한 복수 세상이 그녀를 주목했다. 나는 제주 해변에서 혼자 앉았다. 노을이 지는 강처럼 내 삶이 흘렀다. 후회. 없었어. 지은이의 웃음이 모든 걸 갚아주었다. 엄마, 미소가 달려왔다. 할머니, 안아줘. 나는 안았다.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배신의 대가는 치러졌고 사랑의 대가는 영원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되었다. 우리 가족의 진짜